솔직히 우리 보험 뭐 들지 궁금하잖아. 사회초년생들. 이제 엄마 아빠가 이제 너가 내거라 하잖아요. 네, 알았어. 그죠. 쿨하게 말했지만 궁금하다고 유튜브에 쳐봅니다. 네이버에 쳐봅니다. 암보험 들라 그래. 암보험 오케이. 사망보험 들래. 사망보험 오케이. 그래서 뭐 들어오라고? 그래서 뭐 보장 뭐 넣으라고? 알려주는 건 다 광고예요. 진짜. 그리고 이렇게 알려주는 컨텐츠는 아마 거의 유일할 겁니다. 진짜 저는 회사 이름까지 다 얘기해요. 종류별로, 그리고 암 종류별로, 운전보험도 종류별로 이렇게 알려주는 거 저희밖에 없으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네, 우리도 들라고 같이 들자고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영일이치 아니죠? 오늘은 영일이치 맞춤 보험 서비스입니다. 아, 진짜로 보험 아니니까요. 나가지 마시고 일단 들어보세요. 오늘은 사회 초년생분들, 우리 사회 얼라들을 위해서 좀 보험 컨텐츠를 준비해 보았는데요. 사실 진짜 보험 되게 무지랭이 상태일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저희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돈이 어디서 새 나가는 때는 다 얘기야. 보험. 근데 또 안 들 순 없잖아요. 무섭잖아 또. 요새 사람 일이란 게 막 가는데 순서 없다고. 젊은데도 그럴 수 없어요. 이게 무슨 막말이야? 그리고 특히 저희 같은 사회초년생이나 이제 결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돈을 모아야 되는 시기이기도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쉽사리 비싼 보험 들기도 그렇고 어떤 보험을 들지가 참 고민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이미 들고 있다면 해지를 해야 되나? 뭐 이런 것도 생각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딱 사회 초년생부터 그리고 결혼을 하시고 더 나아가서 이제 아기까지 생겼을 때 이제 생애 주기별로 딱딱 필요한 보험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최소 보험비가 한 10만 원에서 12만 원 그 선에서 끝내보려고요. 한번. 쉽지 않을 텐데. 해볼 거야. 할 수 있어. 근데 제가 10만 원 내라고 얘기를 했지만 여기서 자동차 보험 들어가면 그냥 사원 달라지시는 거 아시죠? 넘었는데 이미. 뭐 10만 원 아니야. 이제 200에서 시작하세요. 돈 모을 때 차 사는 거 아니야. 진짜예요, 진짜. 버스 타고 다니고 저처럼 걸어 다니세요. BMW 하면 되잖아. 버스, 메트로, 워킹. 오늘의 고급스러워. 네. 근데 이런 분들도 있어요. 시간이 돈이다. 그러면 또 자가용 필요해. 어쩔 수 없죠. 내가 뭐 어디 딴 데 가서 강의를 띄워야 돼, 뭐 수주를 받아야 돼, 뭐 사업을 해야 돼, 이런 분들은 좀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내가 조금 더 나의 과시욕을 위해서, 인스타를 위해서, 그럼 인스타 탈퇴해. 핸드폰 부셔 그냥 나가. 그럼 저희가 반드시 필요한 보험 3가지와 그리고 해지해도 될 것 같은 보험 3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우선 반드시 들어야 할 보험은 우리 실비라고 불리는 실손보험이 있고요. 3대 질환보험, 암보험 같은 거 있고, 사망 정기보험. 그쵸. 갑자기 우리 이 젊은 날에 사망 전기가 조금 띄워하실 텐데. 근데 특히 들어야 되는 분이 누구냐면, 혹은 결혼해서 이제 자녀가 생기실 분들은 이걸 들으면 이제 남겨진 가족에게는 그래도 좀 이제 삶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리고 만약에 또 자동차를 나중에 갖게 되신다면 자동차 보험 필수고요. 옛날에는 이게 필수가 아니었어, 운전자가. 지금은 떼트떼트하네. 안 드시는 분들도 많아. 옛날 분들은 좀 안 드시는 분들 많은데, 운전자 보험은 요새 조금 필요해졌어요. 그 이유는 조금 이따 가서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우선, 실비, 3대 질환보험, 그리고 결혼하고 난 후 아이가 생겼다면 정기보험, 까지 들어봤고, 필수로 해야 되는 거 보험 해봤자 실비 11,000원, 그 다음에 3대 질환보험 해봤자 3만원에서 5만원, 정기보험 18,000원에서 2만원. 끝이. 운전자 보험 2만원. 아파야 이득인데. 그래서 뭐 이것저것 들어서 1인당 뭐 보험비가 3, 40만원 나가시는 분들 많은데, 난 차라리 그 돈을 연국저축펀드에 넣었으면 좋겠어. 네. 진짜 연금저축펀드는 심지어 세액공제 해주잖아. 맞아요. 10%이죠, 10%. 400만원 넣으면 36만원 해주거든요. 웬만한 투자자보다 성과가 좋다. 그러니까. 네, 아무것도 안 해도 36만원을 매년 준다고요. 그럼 내가 그것도 투자한 거 가지고 재투자 가능하고 복리까지 신경을 쓸 수 있는 거죠. 나는 그게 오히려 더 나은 좀 투자 전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추천드립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연금저축 펀드는 한번 다뤘어요. 네, 어떻게 가입한지 다뤘고 그래도 좀 괜찮은 조합으로 포트폴리오까지 남겨놨으니까 지금 당장 들지 않아도 돼. 언제 들어야 되는지도 알려줘. 맞아요. 네, 알려주니까 또 들어보세요. 반드시 해지해야 할 보험도 있죠. 이거는 솔직히 좀 필요 없다. 종신형. 이름부터 살벌해요. 네. 그 다음에 저축성 보험입니다. 종합 건강보험입니다. 네네네. 이름은 그래도 꽤 뭔가 있어 보여요. 다 있어 보여. 네. 뭔가 들어야 될 것 같아. 영원히 지켜줄 것 같잖아? 맞아. 근데 내 돈을 지켜주지 않아. 이게 보통 CI 보험이라고 해서 은근슬쩍 가입을 되게 많이 하세요. 특히 결혼하신 분들이 많이 가입을 하는데 별로죠 사실. 그 이유가 뭐냐면 끝까지 들어야 돼. 그리고 비싸.
근데 그만큼 보장이 빵빵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빵빵할 수도 있는데 음. 근데 보험이라는 걸 만약에 사태를 대비하는 거지 뭐 자산 증여의 목적이 아니잖아 사실. 네네네. 차라리 그 10만 원, 20만 원 뭐 많으신 분들은 30만 원까지 종신보험에 납부를 하시더라고요. 차라리 나는 그 돈을 모아가지고 진짜. 다른 걸 했으면 좋겠어. 아이들을 위해서 차라리 그 돈으로 뭐 주식이나 뭐 어린이 펀드나 뭐 이런 걸 해줬으면 좋겠지. 굳이 내가 90살, 100살 되면 아이들도 30대, 40대 될 텐데 밥벌이는 할 거 아니에요. 네, 해야지. 또 그리고 일단 저축성 보험 같은 경우도 같은 맥락이죠. 네, 이런 그냥 저축은 저축이고 보험은 보험이라서 그냥 따로 생각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같이 하려면 이게 복잡해진다고 이게. 보험인데 나중에 돌려줄게. 나중에 한 이자 한 3%, 뭐 많으면 5% 먼저 돌려줄게 하고 그래 그럼 나는 적금 내는 거다 하면서 가입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또 보험사 배불려 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로. 저희가 돈 받으면 뭐예요? 뭐 1,000만 원? 뭐 1억 받으면 뭐예요? 지금 1억이랑 3년 전 1억이랑 같아요? 아니요. 지금 뭐 한 4년, 5년 전에 1억으로도 집 살 수 있었어. 지금 살 수 있어? 전세도 못 구해. 그러니까 돈에 지금 화폐 인플레이션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지금의 돈 가치가 너무나도 휙휙휙휙 달라질 수 있고 좀 묵혀두는 돈, 항상 내가 깔고 앉는 돈이 많은 건 아닌가 이런 거는 지금 시기에서는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거를 해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해지하면 또 진짜 원금도 못 찾을 확률이 크거든요. 위약금 뭐 이런 거 다 빼고 나면 얼마 안 남아. 심지어 손해보는 경우도 있어요. 저희 부모님도 한번 나중에 우리 자식들한테 뭐 주겠지 하고 종신보험 가입했다가 돈 없을 때 그것부터 해지하더라고. 보통 그게 비싸니까. 조금 아주 아쉬워. 부려. 아닙니다. 아, 최고예요. 잘하셨어요. 최고예요. 그리고 종합건강보험도 이것도 되게 많이 들어고 계시거든요. 근데 너무 좋아 보이는데? 그치. 응. 다 보장해줄 것 같잖아. 다 보장해주는 건 맞아요. 되게 포괄적으로 해주는 것 대비 깊숙이 들어가 보면 메가리가 없는 경우가 많아. 근데 실비가 진짜 얼마 안 하거든요.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실비가 해봤자 뭐 10,000원, 20,000원 굳이 실비에서 어느 정도 처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종합건강보험을 들어서 그거를 몇만 원을 더 내고 한다? 맞네. 실비도 넓게 조금 해주잖아. 그쵸. 이거는 좀 굳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굳이. 근데 이미 들으셨다면 이건 또 솔직히 약간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왜요?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저기도 말씀들이 굉장히 많네요. 오늘 기대하고 있을게요. 한순간도 놓칠 수 없어. 기대하고 네. 저희가 이제부터 그럼 반드시 들어야 되는 보험을 네. 좀 살펴드리고 그리고 매달 새로운 상품이 나오고 뭐 사라지고 그래요. 맞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래도 약간 그 기업마다 느낌은 비슷하거든요. 그 결은 이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DB가 괜찮대. 그럼 DB 가서 한번 살펴보시면 돼요. 네. 이런 식으로 봤으면 좋겠고 여러 가지 보험 용어들이 있어요. 사실 진짜 힘들었잖아. 보험 용어 때문에. 맞아요. 여러분도 뒤집어 드실 건데 용어부터 알고 가면 힘드니까 천천히 보험 설명하면서 용어도 같이 말씀드릴게요. 웬만하면 다 셀프라면 돈 아낄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쵸. 근데 설마 보험도 셀프라면 돈을 아낄 수 있나요? 당연하죠. 네, 다이렉트로 하면 진짜 훨씬 싸집니다. 근데 다이렉트로 해야 할 보험이 있고 안 할 보험이 있어요. 혼자 있다가 더 큰일 나는 보험이 있어?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 많으니까 약관이. 보면 자동차 같은 경우나 뭐 운전자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비슷해요. 비슷하고 좀 반드시 들어야 할 것들은 좀 블로그 이런 데 많이 나와 있어요. 뭐 대물을 뭐 최대한으로 해라, 뭐 2억으로 해라. 그런 거대로만 하면 돼서 자동차 같은 경우는 무조건 다이렉트로 하셔야 뭐 상담사랑 했을 때보다 거의 15% 아낄 수 있고요. 무조건 아껴야 돼. 진짜 비싸요. 자동차 보험료는. 1년에 사회 초년생 기준 첫 차라면은 근 200만 원 나옵니다. 1년에 200. 근데 갈수록 줄어들긴 해요. 월급 한 달치를 주는 거네요. 거의 사회초년생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좀 재고해 보라고 했던 거고 네. 또 뭐 다 아시겠지만 꿀팁 말씀드리면 아버지나 어머님 밑으로 들어가서 조금 싸죠. 그렇다고 많이 싸지는 건 진짜로? 아니야. 네. 그래도 나는 어리니까 한 30세부터 싸지더라고. 얼마 안 남았어. 막 좋은 건 아니야. 나 그냥 돈 낼래요. 어머님 보험에 지정 1인으로 들어가는 거. 그렇게 아마 다 추천하실 거예요. 그래서 다이렉트로 하시고 다이렉트가 온라인으로 하는 거죠? 가족이랑 한 거 말고 딱 암만 해주는 게 있어요. 다이렉트 암보험. 그거는 그냥 다이렉트로 하셔도 돼요. 이름에 막 다이렉트 암보험 그렇게 적혀 있는 게 내가 혼자서 인터넷으로 하는 보험이라서 상품명이 그런 거였구나. 네. 보장이 되게 간단한 게 있거든요. 암만 봐주는 거. 그런 거는 다이렉트 해도 되고 정기보험도 난 다이렉트 해도 돼. 오, 내가 혼자? 근데
보면은 조금 까다로운 게 있어요. 3대 질병보험, 건강보험 시리즈 같은 경우는 조금 까다롭기 때문에 상담사랑 해주셨으면 좋겠고, 네, 이런 부분들은 좀 혼자 하셔도 싸다. 10%에서 15%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제 실비 알아봐야 되는데 하시는 분들이 있어. 실비는 실손보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접하고 가장 많이 이게 내가 알게 모르게 돈을 받는 그런 보험인데요. 생각보다 그리고 우리가 약국이나 보험료 되게 싸잖아요. 네네. 약국이나 병원비가. 이게 내가 실손을 들였기 때문에 싼 거예요. 그쵸. 비싸. 사람들은 이런 게 없잖아요. 국민보험 서비스 없잖아요. 아파도 참는다고. 네. 우리는 이 실손 때문에 이렇게 저렴하다는 거. 그래서 실비 중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용어는 급여하고 비급여라는 용어가 있어요. 급여는 나라에서 대주는 거. 그러니까 국민보험을 가입했을 때. 그 다음에 비급여는 이제 사보험. 우리가 개인적으로 쓴 이런 실손보험 같은 거. 보험사에서. 에서 대주는 건데, 여기서 자기 부담률이 있어요. 급여는 옛날에는 10%, 그다음에 비급여 부분에서는 내가 20%를 냈습니다. 근데 이번에 개정됐어요. 네, 올라갔죠. 4대. 네,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실비가 그 시리즈가 있어요. 그 가입한 시기부터 옛날에는 1세대, 그 다음 2세대, 그리고 가장 최근에 개정된 게 4세대입니다. 네, 4세대가 제일 좋아요. 말은 진짜 번지르르하게 했는데 파보면 별로예요. 많이 나왔냐면 착한 실손보험 이렇게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4세대가 왜 탄생을 하게 됐냐면 옛날에 1세대 때는 자기 부담금이 0%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안 아파도 가고 조금만 아파도 더 많이 보험비를 이렇게 소수의 사람들이 일부가 맞아요. 그랬겠죠. 일부가, 네. 그렇죠. 나는 진짜 1년에 병원을 한 2번 갈까 말까요. 나 심지어 한 번은 건강검진 때문에. 그 한 번은 얘가 해준 밥 먹고 배탈 나가지고 그때 두 번째로 갔어요. 이 사람들 때문에 이제 보험사에서 손해율이 커지게 됩니다. 손해보는 비율이 커진다는 그치, 거죠. 손해보기 싫지. 그 손해율 때문에 보험비를 인상하게 되는 거예요, 보험사들이. 그래서 탄생하게 된 게 4세대 실손보험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실손 아직 안 드신 분들은 무조건 4세대로 가입을 해야 되는 거네. 어쩔 수 없이. 대부분이 아마 4세대로 바뀌었을 건데 진짜 몇몇 보험사들은 그래도 3세대가 남아있는 보험사들이 있다고 합니다. 찾아야 돼. 찾아야 돼요. 네, 찾아야 돼. 아직 조금 남아있는데 있대요. 네.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 4세대 보험이 더 잘 맞는 분도 있고 3세대 보험이 잘 맞는 분도 있기 때문에 다 듣고 나서 나는 3세대가 맞다. 그러면 굳이 새 거라고 해서 4세대 안 들고 3세대로 들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간 지나면 없어질 거예요. 네, 없어가지고. 빨리. 일단 4세대 보험이 뭔지 알아봐야겠죠. 빨리 뭐 해줘. 네, 첫 번째는 자기 부담률이 높아졌습니다. 급여 부분에서는 원래 10, 비급여에서는 20이었는데 이게 10%씩 더 높아졌어요. 오 마이 갓. 그래서 급여에서는 자기 부담률이 20%, 비급여에서는 30%를 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렇게 자기 부담률이 높아지면은 뭐 사람들이 안 아픈데도 병원 가는 확률이 일이 줄어드니까 보험료 인상이 적어진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보험료 차등제 도입입니다. 네. 말만 들어도 좋아. 벌써 좋아. 네, 그러니까 청구를 많이 한 사람일수록 보험료가 인상이 되고 우리처럼 청구를 안 한 사람은 그만큼 보험료를 할인해 준다는 겁니다. 너무 필요해서 사실. 근데 이게 4세대 내가 보험 들고 나서 3년 후부터 시작이 돼요. 에이 뭐야. 들자마자 하는 게 아니야. 네. 3년 동안 병원 안 갈 수 있어. 참아. 할 수 있어. 참아. 갈비뼈 하나쯤? 참아. 요즘 참고 있어요. 하나 없어도 괜찮아. 지금 좋은 역할을 하는지는 3년 이후에는 알 수 있다는 점이 좀 두고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3번은 비급여 항목을 특약으로 아예 분리를 해 놓았다는 겁니다. 근데 옛날에는 일부 그런 것 중에서 그 주계약에 포함되어 있었다면 지금 4세대는 모든 비급여가 아예 특약으로 다 빠져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사람만 특약으로 들어라. 안 필요한 사람은 되지 굳이 마라. 주계약에 우리가 포함 안 시켜놓을 테니까 싸게 해라. 이겁니다. 그럼 좀 보험비를 저렴하게 할 수 있겠네요. 어쩌고 좀 싸졌더라고, 4세대가. 건강한 사람일수록 싸지네. 보험비가 싸집니다. 근데 내가 1세대, 2세대, 3세대의 실손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또 띠리띠리 할 것 같은데 특약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여기 아파서 나 이제 팔뚝 골절인데 이 골절에 대한 보장을 받고 싶다. 그러면은 특약을 넣어서 그러면 너 아플 때마다 우리가 진단받으면 40만 원씩 줄게 라는 조건이 있어. 골절 특약. 그러면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그럼 400원씩 더 내 보험료를. 이런 식으로 돈에 따라서 조건을 추가하는 그런 개념들. 옵션. 옵션. 자동차 옵션. 그치.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뭐 상당히 뭐 많이 바뀌었는데 좋은 부분은 좋고 아닌 부분은 아닌 것 같네요. 그렇죠. 네, 그래도 여러분 실수 안 들어 하시면 안 돼요. 무조건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돼요. 길거리에 넘어져서 빵꾸 날 수 있어요. 났던데 얼마 전에? 저 무릎에 빵꾸 났거든요. 그래서 춤추다가 넘어져. 가야 돼요. 이럴 땐 빵꾸 날 때는. 가야 근데 돼. 참더라고. 참았어요. 보험사들 배 불려주려고. 소금냥 부어서 참았어요. 어쨌든 실수는 꼭 들어야 되긴 하는데 몇 세대를 들지 아마 지금 3세대하고 4세대밖에 없을 거예요. 3세대도 극히 소수. 잘 생각을 하셔서 네, 다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특히 지금 사회 초년생들이 자동적으로 직장이 있다면 아마 자동적으로 들어져 있을 겁니다. 맞아요. 왜냐면 직장 실손, 단체 가입이라는 실손이 있거든요. 심지어 그거는 단체라서 좀 싸요. 좀 싸. 그래서 나는 굳이 이 직장 단체가 있는데 개인 4세대 실비까지 든다? 아직까지 나는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건강해. 아직 건강하니까. 직장 단체 실비도 뭐 똑같아. 나 아프면은 돈 주고 치료하면 해줘요. 근데 내가 평소 좀 골골 스타일이다 하시는 분이면은 뭐 드는 것도 상관은 없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조금 돈이 아깝다. 직장에 있다면. 근데 개인 사업자라면 무조건 들어야겠지. 안 챙겨주니까. 안 챙겨주니까. 그 다음에 옛날 어릴 때부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어릴 때부터 그냥 부모님께서 종합건강보험 가입시켜 놓은 거야. 비싸. 엄마가 이제 나보고 돈 내래. 오마이갓. 저희가 그랬거든요. 음. 이제 직장에서 해주는 실손 보장이랑 종합건강보험 실손 보장이랑 똑같아. 근데 이런 분들 있는 게 되게 많아요. 되게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잘 판단을 해보시고, 근데 좀 애매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실손 가입하기 되게 까다로워지는 거 알지? 진짜. 퇴직 당할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나는 단체 실비 안 하고 개인 실비 하려니까 안 되네. 하실 수가 있어. 젊을 때는 막 받아주거든요. 어차피 얘네 병원 안 가. 자고 이러면 나.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어떤 제도가 있죠? 전환. 네,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내가 만약에 젊을 때 20대 때 혹시는 10대 때부터 쭉 뭐 100세 만기로 한 게 있어. 근데 직장 들어갔어요. 그럼 그걸 일단 스탑시켜요. 네. 스탑시키고 그러면 직장 실비로 쭉 가. 네. 쭉 갔다가 이제 직장 잘릴 때 됐어요. 뭐 퇴직할 때 됐어요. 그러면은 이제 원래 내가 들었던 개인 실비한테 얘기해서 나 이거 전환 보장돼줘. 이제 전환할게요라고 얘기를 하면은 걔네가 심사 후에 얘 5년 동안 별로 아픈 데 없고 200만 원만 기준이 있어요. 5년 동안 뭐 수술 안 했고 뭐 안 아팠고 그러면은 오케이 다시 가입을 시켜줍니다. 이것도 건강해야 근데. 네, 근데 만약에 내가 직접 5년 사이에 좀 아팠거나 뭐 보험비를 200만 원 이상 쓴 그 여력이 있으면은 심사로 탈락될 그런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법이 있어. 일단 직장 단체로 가다가 우리가 언제부터 조금 몸이 많이 아플까요? 40대. 그쵸. 30대 후반이나 40대부터 아프잖아요. 그때 그냥 새롭게 실비를 가입을 하는 것도 저는 그것도 한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대 실손 보장 내용은 거의 다 뭐 똑같습니다. 뭐 병원비, 뭐 입원비, 뭐 골절 상해 뭐 비슷한데 뭐 비슷하다면 우리가 뭘 골라야 될까? 저희 찾아봤어요. 보험비가 제일 싼 거 하면 그냥 똑같아. 네, 한번 찾아봤잖아요. 찾아봤는데 네. 지금 현대해상은 10대 남성 4,470원. 네. 그러니까 얘네들은 철도 씹어먹어. 철 씹어도 안 아프다는 자신감. 자신감. 너네는 안 온다 일단. 4,000원만 내도 우리는 이득이다. 그치. 자신감 보세요. 또 하나 손해보험은 더 쌉니다. 여성이 20대 여성 5,880원. 안 아파. 딱이야. 참아. 그 다음에 또 싼 게 롯데 손해보험에 괜찮습니다. 네, 일단 롯데 같은 경우는 30대부터 가입할 분들은 좋네요. 30대 남자가 8,000원대, 그 다음에 여자는 9,000원대입니다. 그쵸. 네, 그러면 근데 이제 나이가 들수록 올라가요. 맞아요. 근데 뭐 비싸봤자 11,000원. 진짜 비싸봤자 2만원대.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삼성이랑 농협은 조금 비싼 편이에요. 여러분, 어떤 실손은 갱신형이에요. 모든 실손은 네,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뭐야, 아까 갱신형이랑 비싸다며. 이 얘기는 뭐냐면 건강보험 중에 실손 말고 다른 부분은 비갱신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요. 암, 뭐 다른 뭐 뇌, 심장 질환 이런 거는 비갱신도 가능한데 종합건강보험은 그런 부분들까지 갱신형으로 막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더 비싸지는 거지. 그니까. 얘는 보험료도 비싸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종합건강보험은 조금 제가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된다. 차라리 비갱신형 건강보험을 다른 걸 드는 게 낫다. 해지하고. 종합건강보험 비싸니까. 갱신이 싸잖아, 맞지? 네. 갱신은 진짜 싸. 처음엔 진짜 싸.
뭐 몇천 원이고 만 원대일 수 있어. 근데 지나보면은 눈덩이처럼 그게 불어날 수 있어. 복리네, 이것도 복리. 쓸데없네. 그리고 나중에 얼마가 바뀔지 몰라요. 보험사가 계속 말을 바꿉니다. 젊었을 때는 뭐 갱신 싸네 이 정도면 뭐 하고 그거를 들게 뿐만 아니라 그냥 내가 늙었을 때 내는 것도 생각을 해서 비갱신으로 해라. 좀 그치. 그때는 비싸도 당장은. 다음은 사실 20대는 별로 추천하진 않지만 3대 질병 보험입니다. 이건 30대부터 들거나 혹은 결혼하시고 드는 걸 추천하는데요. 근데 제가 굳이 사회초년생들한테 말씀드리는 이유는 어린이 보험을 말씀드리기 위함이에요. 난 어린이가 없는데. 이게 어린이 보험이 신기하게도 만 30세까지 가입을 하게 해주더라고요. 근데 이 어린이 보험 자체가 보장이 조금 괜찮아요. 그리고 가격도 어른 대비 저렴해. 30살까지는 봐주구나. 네, 그래서 만약에 어차피 내가 30대 때 질병보험 들 거면 굳이 그거 하지 말고 어린이 보험으로 많은 보장을 누리는 게 낫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조금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29살, 30살 분들은 드는 게 괜찮죠. 다른 건강보험보다는 싸다는 거죠? 그렇죠. 보장 대비. 보장 알겠습니다. 대비. 가입해주는 게 어디야, 어린이 보험. 그래. 어린이 취급받아 해주는 게 어디야. 이 3대 질병이 뭐냐 하면 우리가 어떤 병으로 가장 많이 갈 것 같아요. 병? 암이지, 암. 그렇죠. 암. 그 다음은. 네, 컨닝. 뇌, 심장. 그렇죠, 그렇죠. 주로 3대 질병이라 하면은 암, 뇌, 그리고 심장을 뜻합니다. 근데 어린이 보험이 좋은 점은 따로 국밥처럼 가입 안 해도 되고 이 세 개를 다 보장을 해줘요. 어느 정도. 편하잖아. 그러니까 이 세 개가 가장 많다는데. 그치? 그리고 이게 포인트인 게 이 암 중에서도 일반암이 있고 고해감이 있고 소해감이 있고 그냥 뭐 유사암이 있어.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근데 일반암과 유사암이 제일 중요해요. 일반암은 우리가 뭐 흔히 많이 걸리는 뭐 간암, 간, 갑상선암, 위, 위. 폐인데 이 갑상선 이게 사실 암이 아니에요. 오. 유사암이야. 오. 근데 사람 40대 여성이 제일 많이 걸리는 암이 갑상선. 암이거든요. 그다음에 자궁 경계성 종양, 피부암 이런 것들도 솔직히 조금씩 걸릴 수 있잖아요. 근데 유사암으로 취급이 돼서 내가 암보험을 가입했지만 유사암 특약을 넣지 않으면 안 해줘. 근데 얘는 해줘. 해줘. 갑상선 들어가는 순간부터 괜찮은데? 네, 이제 암보험은 중요한 게 진단비. 진단 내가 암 걸렸다 진단 받는 순간 주는 돈. 그 다음에 수술비. 수술할 때 주는 돈. 줘야죠. 그다음에 이제 후유증. 이제 후유증 생길 때 주는 돈. 이거 크게 세 가지로 보면 되고 또 뭐 입원비까지 보는 경우인데 그냥 제일 중요한 건 진단비입니다. 진단비. 진단을 얼마로 받는 게 좋냐? 그래도 한 2천. 암 2천, 유사암 2천. 진단만 받아도 2천만 원 주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제가 여러 가지 찾아봤을 때 1대1, 유사암이랑 일반암은 1대1로 가져가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어린이 보험에 있는 뇌 같은 경우가 사실 드라마로 보면은 뭘로 많이 쓰러지세요? 뇌졸중? 뇌출혈? 그쵸. 뇌출혈로 많이 가지 않을까 했는데 사실 다른 걸로 더 가. 뭐, 뇌경색. 아하, 들어봤어. 뇌졸중. 근데 이걸 다 포함하는 게 이제 뇌혈관 질환이거든요. 근데 일반 뭐 질병보험 같은 애들은 조금 머리 써가지고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에헤이, 이 사람들 무슨. 내가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뇌경색으로 쓰러졌는데 뇌출혈만 해준대. 그래서 안 해준대. 그런 경우도 진짜 많아요. 낸 돈이 얼마인데.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린이 보험 안 하셔도 되고 질병보험 하셔도 되는데 무조건 뇌혈관 질환으로 무조건 그거 돼 있는 걸로 가입하시고 이것도 어린이 보험에서는 아마 최대 1,000일 겁니다. 최대 1,000일 진단만 받아도 1,000. 그 정도면 돼. 그 다음에 이제 심장. 심장은 또 드라마에서 뭘로 많이 가세요? 심장마비. 말고. 몰라? 막 이렇게 수축되는 거 있잖아. 심근경색. 그래, 그거. 근데 사실 심근경색보다 더 많이 걸리는 게 협심증이야. 그것도 들어봤어. 근데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니까 또 질병보험에 또 연락을 심근경색만 있는 거? 그치. 그래서 이거를 다 포함하는 말이 허혈성 심장질환입니다. 허혈성. 그래서 여러분이 꼭 봐야 되는 건 암, 유사암, 그 다음에 뇌혈관 질환, 혈성 질환. 이거 동시에 보장해주는 걸 받으셔야 돼요. 그게 뭐다? 어린이 보험. 어린이 보험. 그러면 진단 받을 때 뭐 2천, 뭐 1,000씩 준다는데 솔직히 진단 받고 그 후 치료 과정에서 더 돈 많이 들고 힘들잖아. 치료 받을 땐 돈 안 줘요? 그래서 실손 들었잖아요. 실손에서 그만큼이나 많이 줘? 다 주진 않지만 실손에서도 우리 치료비랑 그리고 입원비를 나와요. 그 다음에 암에 걸릴 경우는 95%를 나라에서 지원을 해줘. 아, 그래? 근데 어디 부분에서만? 급여 부분에서만. 그러면 비급여로 빠지는
그거는 다음은 내가. 다 내가 부담을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막 어떤 주사는 되게 비싸구나. 맞아. 비급여로 빠져서. 어. 근데 실손 내잖아. 만 얼마씩 그치. 내잖아. 그래도 보장을 많이 해주는구나. 그러니까 실손이 짱짱맨이라고요. 무조건 들어야 된다는 그래. 거예요. 네. 그래서 실손에서도 이제 입원비나 이런 것도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굳이 입원비 특약을 넣을 필요 없어. 왜냐면 입원비 특약이 비싸요. 오. 뭐 2만 원이 더 올라가거든? 근데 2만 원 줘, 하루에. 근데 우리가 수술 들어가는 확률이 많아요? 그냥 가만히 살고 있는 날이 많아? 가만. 근데 가만히 살고 있는데 왜 2만 원을 더 내냐고. 굳이. 실손에서도 챙겨주거든요. 한 500만 원인가 5천만 원 한도인가? 아니 근데 지나갈 때 2천만 준다 그랬잖아. 응. 근데 뭐 그게 되겠어 그걸로? 뭐 1, 2년 그냥 꼼짝없이 누워있을 수도 있는데 어떡해. 병이 걸렸을 때 돈을 주는 회사 같은 경우는 너무 감사하지만 응. 그렇지 않은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응. 암 걸리면 80%는 실직을 당한대요. 그러니까 뭐 못 나오니까. 그래서 이 암보험은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 치료비 플러스 생계비. 응, 생계비 맞아. 어. 그래서 1년에서 2년치 정도의 연봉을 조금 진단비로 땡겨 받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더라고. 근데 어린이 보험 같은 경우는 2천이면 작잖아요? 응.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 다른 암보험이나 다이렉트 암보험 싸요. 다이렉트는 진짜 10,000원도 안 돼. 아까 온라인으로 내가 혼자 하는 거. 아니면 다른 뭐 질병보험 이런 거. 그런 거에서 2,000 혹은 2,000, 3,000 맞추면 5,000원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좀 더 걱정되는 부분을 하나 따로 보험을 따로 들으라. 네. 그럼 만약에 결혼을 하셨어요. 그러면 결혼하신 분들 중에 돈을 더 많이 버는 분이 있잖아요. 네. 그럼 그 분은 좀 이제 몰빵을 하는 거지. 그러면 그분이 연봉이 많이 그분이 경제권에 들고 있으니까 그분이 아프면 가게가 흔들리잖아요. 근데 그분은 그러면 어린이 보험 들고 뭐 질병보험 들고 아니면 질병보험 들고 뭐 하나 또 더 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한 암은 5천까지는 좀 해 놓으셔야 가게 부담이 덜하다. 이중으로 들어야 돼. 네. 그리고 조금 더 제가 알아본 결과 이 뇌랑 심장이 수술비가 비싸대요. 네. 그래서 진단비는 뭐 별로 신경 안 써도 되고 뇌랑 심장은 특약으로 수술비 1,000만 원은 별로 안 비싸대요. 입원비는 비싼데 수술비는 안 비싸니까 수술만 특약으로 조금 넣어라. 근데 수술도 실손에서 나오긴 나와요. 근데 혹시 모자랄까 봐. 아, 오케이. 네, 이렇게만 하면 됩니다. 이것도 아까 제가 갱신형 들라고 해서 비갱신형 들라 했어. 조금 비싸도 비갱신형. 그쵸? 비갱신형 들면 되고요. 보면은 20년 납부형이 있고 30년 납부가 있고 뭐 90세 만기, 8세 만기, 100세 만기가 있거든요. 네. 다 해보니까 제일 효율적인 게 25년 납부, 90세 만기가 나은 것 같아요. 25년 납부 90세. 이렇게 말하면 못 알아들으실 거야 아마. 그러니까 지금부터 25년만 납부하면 돼. 그럼 내가 30살부터 납부하면 55세까지 납부하죠? 그러면 이 보장을 90살까지? 그치. 90살까지 만기를 해주겠다. 좋은데? 근데 대부분 분들이 난 100살까지 살 건데 하고 100세 만기까지 때려. 그럼 좀 돈이 더 비싸졌고요. 그리고 90살 이상부터는 이제 암도 잘 못 퍼진대요. 아. 네, 힘이 없어. 그러면 좋은 건 알겠어. 좋은 건 알겠는데 그게 얼마죠? 어디부터 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회사마다 조금 달라요. 네. 납부도 방식에 따라 다르는데 진짜 싸게 잘 고르면은 어리면 어릴수록 4만 원에서 5만 원. 오. 30대부터 가면 이제 6만 원 선. 오. 그때부터 좁다. 그래서 그래서 제가 봤더니 지금 상황에서 그나마 제일 괜찮았던 거는 H사. H사. 흥사. 그 다음에 흥사가 진단비가 괜찮아요. 유사암도 2,000, 일반암도 2,000. 둘 다 쌤쌤으로 해주기 때문에 괜찮았고 일단 싸. 보험비가 난 저렴한 게 최고다 하면 D사. D사. 네, D사가 괜찮았습니다. 근데 원래 어린이사의 최고봉이 N사였거든요. N사. N사가 근데 한 물 갔어요. 아. 좀 잃었어, 초심을. 사실 대장이었는데. 다시 돌아오면 N사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좋아요. 네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